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700년 전 14세기 영국에서는 생강 한 덩이가 양 한 마리와 똑같은 값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을요. 지금 마트에서 파는 생강 한 봉지 정도 되는 양이 요즘으로 치면 수십만 원짜리 식재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생강이 뭐길래 이렇게나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걸까요? 당시 유럽 사람들은 생강을 단순히 향신료가 아닌 만병통치약으로 여겼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관절이 쑤시고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을 때면 금이나 은처럼 귀한 약재로 생강을 찾았죠.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어쩌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동안 생강을 가장 중요한 약재 중 하나로 손꼽아 왔습니다. 속이 메스껍거나 몸이 찰 때, 혹은 소화가 안 될 때 생강은 늘 빠지지 않고 처방되는 단골 약재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거의 전부가 어딘가 한 군데씩은 아프다고 호소하십니다. 아이고, 무릎이 시큰거려, 허리가 뻐근해서 못 살겠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다,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 주변에서 참 많이 듣게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관절염 환자만 해도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관절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것조차 고역이 되고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큰 부담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고 날씨만 흐려도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며 힘들어 하십니다. 손발은 또 왜 그렇게 차가운지 한겨울도 아닌데 양말을 2겹씩 신고 핫팩 없이는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시죠. 밥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하다고 하니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핵심에는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불꽃, 바로 만성염증이 숨어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관절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소화기관을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만성염증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만성염증의 불씨를 끄는 아주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생강에 숨겨진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강이 어떻게 우리 몸속 염증과 싸워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먹어야 생강의 진정한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생강과 제대로 알고 먹는 생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어떤 분들은 생강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생강 덕분에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왜 어떤 경우엔 생강이 득이 되고 어떤 경우엔 오히려 해가 될까요? 이 모든 비밀을 오늘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생강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생강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저 김치 담글 때 넣는 양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약이자 동반자로 말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700년 전 유럽 귀족들이 양 한 마리 값이라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그 생강의 위대한 비밀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이 염증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 몸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 걸까요? 여러분,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어떻게 되죠? 금세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면서 욱신거리죠? 그게 바로 급성염증입니다.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과정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당장 아이고 소리가 나올 만큼 아프지도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 야금야금 매일매일 우리를 갉아먹는 만성염증입니다. 마치 집안에 작은 불씨가 계속 타고 있는데 당장 집이 무너지진 않으니 괜찮다고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집 전체가 새까맣게 타버리겠죠.
먼저 우리 무릎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무릎에는 연골이라는 푹신한 쿠션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펀지 같은 존재죠. 젊었을 때는 이 스펀지가 탱탱하고 탄력이 넘치니 아무리 걷고 뛰어도 끄떡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스펀지가 서서히 닳아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펀지가 낡아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뼈와 뼈가 맨몸으로 직접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염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착하게도 이 염증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의도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염증 물질을 과도하게 뿜어내 연골을 더 빨리, 더 심하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불을 끄려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골은 더 빨리 닳고 염증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 처음 몇 걸음을 떼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 움직이면 괜찮아지나 싶다가도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다시 시큰거리고 쑤시기 시작하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파서 조심스러워집니다. 심한 분들은 밤에 잠자리에 들면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고 무릎이 붓고 열이 나서 이불을 걷어차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손주가 할머니랑 산책 가자고 손을 내미는데 차마 잡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몇 시간이고 손주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몇 발짝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려 벤치에 주저앉아야 한다고요. 놀고 싶어하는 손주를 뒤로 하고 할미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할 때가 가장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발이 찬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혈관도 함께 늙어갑니다. 마치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녹이 슬고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덕지덕지 쌓여 막히기 시작하죠. 혈관이 좁아지니 피가 시원하게 흐르지 못하고 특히 손끝, 발끝처럼 심장에서 먼 곳까지는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시리고 차가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혈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염증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염증 때문에 혈관이 더 빨리 늙고 피가 마치 꿀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겁니다. 끈적한 피는 혈관 속을 느리게 흐를 수밖에 없으니 손발은 더더욱 차가워질 수밖에요. 손발이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가 추위를 느끼고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한겨울에는 내복을 몇 겹씩 껴입어도 오들오들 떨립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발이 너무 시려 잠이 달아나고 한밤중에 깨서 전기장판 온도를 올리고 수면 양말을 더 신는 일이 다반사죠. 게다가 몸이 차가우면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기세로 뭘 먹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빵빵하고 더부룩해서 트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스가 차서 배가 고무공처럼 단단해지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죠. 왜 그럴까요?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장이 음식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힘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장이 꿈틀꿈틀 활발하게 움직여 음식을 시원하게 밀어내는데 이제는 장의 움직임이 느려져 음식이 위와 장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스도 차고 배도 아프고 변비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소화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며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또다시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유익균은 줄어들고 나쁜 균이 늘어나는데 이는 소화를 더욱 방해하고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릎의 염증,
혈관의 염증, 장의 염증.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로 손을 잡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얽히고 설켜 우리 몸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가 아프면 다른 곳도 따라서 아프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 만성 염증의 불길을 어떻게 꺼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의 히어로, 생강이 마법처럼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중의 핵심,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생강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속 염증과 싸우는 걸까요?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하고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생강을 말리거나 익혔을 때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신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생강을 한번 씹어보셨죠? 그 알싸하고 매콤한 맛, 바로 진저올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강을 햇볕에 말리거나 뜨거운 물에 끓이는 등 열을 가하면 놀라운 변신이 일어납니다. 마치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듯 진저올은 슈가올이라는 훨씬 강력한 항염증 물질로 탈바꿈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슈가올이 진저올보다 염증을 잡는 힘이 몇 배, 아니 수십 배까지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생강인데 말리기만 해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나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한의학에서는 생생강보다 말린 생강, 즉 건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 이 슈가올이 어떻게 염증을 잡아줄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염증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염증 물질을 계속 생산해내면 관절도 붓고 혈관도 막히고 장도 아픈 겁니다. 그런데 슈가올은 이 염증 공장에 들어가서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우는 특공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공장이 멈추니 염증 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염증이 가라앉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무릎이 아픈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골이 닳아 염증이 생긴다고 했죠. 슈가올은 바로 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말하자면 염증의 불씨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불씨가 없으니 큰 불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무릎이 붓는 것이 줄어들고 통증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를 보면 생강을 특수한 방법으로 가공했더니 슈가올 양이 무려 20배 넘게 늘어났고 그랬더니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그에 비례해서 확 증가했다고 합니다. 슈가올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강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슈가올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바로 녹 제거입니다. 여러분, 쇠붙이를 오래 두면 녹이 슬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녹 같은 것이 씁니다. 이걸 활성산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들고 염증을 더욱 부추기는 주범이 됩니다. 슈가올은 이 활성산소라는 녹을 깨끗이 다간의 세포를 싱싱하게 되살리는 녹 제거제 역할까지 해냅니다. 그러면 세포가 건강해지고 노화도 느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혈액순환 개선 효능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져 잘 흐르지 못한다고 했죠. 생강은 이 막히고 좁아진 혈관을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말입니다. 첫째, 혈관을 넓혀줍니다. 좁았던 길을 넓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길이 넓어지니 피가 시원하게 잘 흐를 수밖에 없죠. 둘째,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까 피가 꿀처럼 진득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생강은 피를 맑고 물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잘 흐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처럼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따뜻한 피가 잘 전달되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평생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말린 생강차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더니
놀랍게도 3달 만에 손발이 따뜻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이제 겨울에도 양말 한 켤레만 신어도 따뜻하다며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을 말리거나 익히면 진저울이 슈가올로 변합니다. 이 슈가올은 우리 몸속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라는 녹을 제거하며 좁아지고 끈적해진 혈관을 넓히고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효능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만성 염증의 불씨가 서서히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생강을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으로 먹을 때와 말려서 먹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에 따라 다르게 먹어야 비로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00년 전 유럽 사람들이 양 한 마리 값을 주고서라도 생강을 사려 했던 이유입니다. 제대로만 쓰면 그 어떤 보약 부럽지 않은 천연의 약이 되니까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의 약이 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생강 고르는 법부터 볼까요? 마트에 가면 여러 종류의 생강이 있죠.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물렁거리거나 주름이 많이 진 것은 오래된 생강이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은 매끈하고 윤기가 돌며 곰팡이가 피거나 상처가 없는 깨끗한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생강의 가장 좋은 약성분은 바로 껍질 바로 아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껍질을 다 벗겨낼 필요가 없어요. 흐르는 물에 솔로 깨끗이 문질러 씻은 후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약 껍질이 너무 두껍거나 상한 부분이 있다면 칼로 살짝 긁어내듯이 제거하시면 됩니다. 보관은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 야채실에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싸서 넣어두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래 두고 드실 계획이라면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냉동실에 얼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되니 아주 편리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아봅시다. 여러분의 증상에 따라 먹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첫째,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말린 생강차를 드세요. 왜 말린 생강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강을 말리면 슈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생긴다고요. 이 슈가올이 우리 몸속 만성 염증의 불씨를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생강을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썰어 햇볕에 바싹 말려주세요. 이틀에서 사흘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짝바짝 마를 때까지요. 만약 햇볕이 부족하다면 식품 건조기를 사용해도 좋고 바쁜 분들은 마트에서 파는 말린 생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말린 생강 조각 대여섯 개를 보온병에 넣으세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가득 부어 30분 정도 우려내면 그야말로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하루에 2-3번 식사 후에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처음엔 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때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꿀 또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둘째, 소화가 안 되시는 분, 속이 메스꺼우신 분들은 생생강을 사용하세요. 생생강의 풍부한 진저올 성분이 위장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멀미가 날 때도 생생강 한 조각이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자릅니다. 이것을 강판에 곱게 갈아 즙을 내세요. 이 즙에 꿀을 약간 섞어 따뜻한 물에 타 드시면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위장을 활짝 깨워서 소화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셋째, 손발이 차가우신 분,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생강꿀 절임을 만들어 드세요. 이 방법이 가장 먹기 편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 200g 정도를 깨끗이 씻어 아주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유리병을 소독하여 준비하고 생강을 켜켜이 담은 후 생강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꿀을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매일 한 번씩 병을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더욱 좋아요. 이렇게 만든 생강꿀 절임을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떠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생강 조각도 함께 씹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목감기로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플 때도 이 생강꿀 절임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생강은 하루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생강으로 치면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양이고 말린 생강차로 마실 때는 하루 2~3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 분은 생강을 조심하세요. 몸이 으슬으슬 춥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생강이 열을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만약 고열이 39도 이상 심하게 나는 상황이라면 생강 섭취를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불이 난 상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공복에 생강을 드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드시고 위가 약한 분들은 꿀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음식이자 약재의 보조제이지 만능 치료약은 아닙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등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거나 생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생강은 약의 효과를 보조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뿐 치료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생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손발이 차가운데 색깔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변했다가 다시 빨갛게 돌아오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냉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일종인 레이노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걷기만 하면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쉬면 통증이 나아지는 증상이 있다면 이는 다리 혈관 문제일 수 있으니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 손발이 차고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자꾸 살이 찌고 몸이 붓는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생강보다는 병원 진료가 먼저입니다.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 특이 증상이 있을 때는 생강보다 병원 치료가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관절이 아프면 말린 생강차, 소화가 안 되면 생생강즙, 손발이 차가우면 생강꿀 절임, 하루 10g 정도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에 이상 신호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부터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강을 제대로 그리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생강은 우리 몸속 만성 염증과 싸워주는 천연의 보물입니다. 700년 전 유럽에서 양 한 마리 값을 주고 사려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귀한 약이었던 거죠. 둘째, 생강을 말리거나 익히면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생깁니다. 이 쇼가올이 우리 몸속 염증을 잡고 혈액순환을 돕고 활성산소라는 녹을 제거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것과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증상에 맞게 생강을 드세요. 관절이 아프면 말린 생강차, 소화가 안 되면 생생강즙, 손발이 차가우면 생강꿀 절임을 하루 10g 정도 식사 후에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강은 마법 같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임은 분명합니다. 병이 생긴 후에 고치는 약이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 몸을 튼튼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먹고 내일 당장 모든 통증이 사라지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석 달,
길게는 6달 꾸준히 드셔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생강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의사 선생님의 진료와 처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몸에 심각한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부터 찾아주세요. 생강은 그 이후에 병원 치료를 보조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당장 가까운 마트에 들러 싱싱한 생강 한 덩이를 사오세요. 깨끗이 씻고 햇볕에 잘 말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우려내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꼭 실천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